178 5단원. 여기는 완전 암기하는 단어거든? 그래가지고 해봐. 짠. 아이고 글씨가 여기 단원 이름은 동물과 에너지인데 너네 4단원이 뭐였는지 기억나? 식물 나오는 거였지. 막 광합성 나오고. 그거 단원 이름은 식물과 에너지였거든? 그럼 이번에는 동물과 에너지에 대해서 보는 거야. 할 때 일단 우리 생물 구성 단계 먼저 볼 건데 이것도 아마 알걸? 여기 단원에 나오는 게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렇게 4개 있는데 우리는 소화하고 그 다음에 배설을 볼 거야. 왜냐면 소화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딴 거랑 같이 보기엔 힘들어서 자 일단 생물 구성 단계를 볼 건데 우리 생물이라고 하는 건 세포들로 구성이 돼 있지. 세포가 가장 기본 단위야. 그래서 다양한 세포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유기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라는 게 일단 그냥 배경 지식으로 깔고 가야 되고 그래서 진짜 구성 단계가 뭐냐? 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동물 보니까 동물의 구성 단계만 보면 되거든? 동물의 구성 단계. 자, 일단 가장 기본 단계가 뭐라고? 세포. 얘들아 세포가 보이면 뭐가 돼? 알아? 세포가 보이면 조직이에요. 그리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돼. 여기서 말하는 개체라고 하는 건 뭐 사람 한 명. 그렇잖아 그리지? 사람 한 명. 아니면 뭐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아니면 우리 지금 동물 보니까 사람 한 명, 뭐 강아지 한 마리 이런 게 딱 그냥 하나의 개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 게 개체고 이 중간에 왜 비워놨냐면 동물의 구성 단계는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라고 하는 그 단계가 하나가 있어. 일단 세포가 뭔지는 알 거야. 가장 구성의 기본 단위지.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야. 그리고 세포가 모여서 어떠한 하나의 조직을 이룬다 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네들 이름의 예시가 약간 그 근육세포가 모이면 근육조직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뭐 몇 개만 적어볼게. 근육세포가 모여서 근육조직이 된다. 상피세포가 모여서 상피조직이 된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신경세포가 모여서 신경조직이 된다. 이런 거. 뭐 느낌 괜찮지? 그 다음에 그럼 기관이 뭐냐면 기관은 우리 입, 눈, 코 우리 몸속으로 가면 위, 장 이런 거 있지. 그런 게 기관이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 얘네는 고유한 모양이랑 딱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기관이야. 그래서 얘는 예시 몇 개만 좀 많이 적어볼게. 자, 입, 위, 이자 이런 거 다 들어봤지? 그리고 소장, 대장, 이런 장기들. 그리고 또 심장. 심장도 당연히 기관이겠다. 심장이랑 연결된 혈관, 온몸에 뻗어있는 혈관. 그리고 코, 뭐 기관지라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게 있거든? 코,
세포, 기관지, 그리고 뭐 폐. 다 많이 들어본 애들이지. 마지막으로 콩팥. 콩팥 어디 있는지 알아? 여기에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거든. 주먹만에. 콩팥 2개 있어서 하나 떼도 안 죽진 않아. 그래서 나중에 콩팥이 망가지면은 뭐 가족끼리 기증해주기도 하고 뭐 기증 받기도 하고 해서 한 말이야. 그리고 뭐 방광, 효도. 자, 이거 쌤이 말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기관계 중에 소화계에 연결이 돼 있어. 소화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이 얘네야. 심장, 혈관, 얘네는 온몸을 순환하는 애들이다 해서 이름이 순환계야. 괜찮지? 그리고 그다음 코, 기관지, 폐. 뭐해? 호흡해요. 호흡계. 얘네는 호흡계. 그 다음에 콩팥, 방광, 요도. 뭐 하는 거야? 배설. 오줌이랑 관련돼 있지. 배설. 걔가 이거야. 근데 우리 이거 4개가 여기 5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소화계랑 배설계를 배우고 다음 시간에 순환계랑 호흡계 배울게. 이거 제목 같지가 않아가지고 큰일이다. 메모 표시 하나만 해놓고 이렇게 되는 거고 참고로 이건 독립된 생명체라는 거 아까 했고 우리 동물의 구성 단계는 이런데 참고로 식물의 구성 단계는 어떤가? 식물 구성 단계를 보면은 얘랑 비슷한데 일단 세포가 가장 기본 단위인 건 맞아.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것도 맞아. 근데 조직이 모인 다음에 기관이 될 거야. 근데 쌤이 비원원이가 좀 느낌 뭐지? 기관이 모이면 또 똑같이 개체가 돼. 뭐 나무 한 그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중간에가 얘는 조직계라는 게 있어. 그래서 뭐 울타리 조직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 조직계 이런 거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어. 얘는 뭐 식물은 우리 지금 안 하니까. 식물은 너네 지난 시험 범위에서 많이 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물 봤으니까 이제 우리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잖아. 그 에너지에 대해서 볼게. 여기 외울 거 짱 많아. 자, 일단 우리 영양소가 뭐야? 우리 음식 먹어서 얻는 게 영양소지.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거 그리고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걸 우리는 음식물로부터 얻어. 그거 방금 말한 거 설명하면 굳이 적진 않을게? 책에도 있으니까. 자, 이거 애는 일단 2가지가 있거든? 3대 영양소랑 그리고 이름이 부영양소. 이게 이름이 더 부럽고 부영양소 이렇게 있는데 3대 영양소는 우리가 흔히 아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많이 들어봤지? 그 탄단지 이게 3대 영양소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럼 부영양소는 뭐냐? 무기, 염류 그리고 비타민이라고 우리가 읽긴 하는데 명칭으로는 바이타민 그리고 물. 얘네가 부영양소야. 얘네가 뭐가 다르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는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 그러니까 에너지로 우리 몸에서 쓰일 수가 있어. 근데 부영양소,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안 돼. 우리가 물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솔직히 살아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알지?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게 부영양소야. 얘네들 특징들 하나씩 한번 볼게. 일단 자,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부터.
탄수화물은 일단 우리가 먹을 때 가장 중요하지. 우리 탄수화물 안 먹으면 또 살 수는 있지만 살기 좀 힘들어. 탄수화물은 먹으면 거의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 거의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먹으면 막 살쪄 막 이러잖아.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사용이 못 되고 남으면 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든. 지방으로 저장이 돼가지고 그런 거고. 그러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는 건 얘를 우리가 먹으면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 에너지를 낼 때 얘네는 우리가 1g을 먹으면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 탄수화물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탄수화물은 종류가 좀 많아. 탄수화물은 노말, 엿당, 포도당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있나? 설탕. 뭐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의 종류야. 이런 거 탄수화물 어디 많이 들어있는지는 알지? 어디 많아? 얘네는 밥, 빵, 면 이런 거에 많지. 그리고 부황작물들, 고구마나 감자 뭐 이런 것들에 많지. 알고 있지? 많이 들어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봤으니까 이제 단백질을 한번 볼 건데, 우리 단백질 중요한 거 알지? 단백질도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얘네는 우리 근육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 주로 몸을 구성해.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이고. 잠깐만. 왜 이렇게 오늘 글씨가 엄청 이상한가 했는데 분필들이 날아다닌다. 잠깐만. 얘는 분필이 너무 길어. 자, 몸을 구성해. 몸을 구성하고 얘네도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 몸을 구성하고 우리 너네 지금 키 커야 되잖아. 키 크고 이럴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야. 그런 것들이고 얘네가 그 몸 기능들도 조절해주거든. 그러니까 여기 몸의 기능 조절이라 나와 있는데 몸의 생리작용 조절? 약간 뭐 우리 몸이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 자,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된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럼 얘도 얼마만큼의 열을 낼 수 있냐, 그러니까 에너지를 낼 수 있냐를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쓰기 4kcal/g. 우리가 1g을 먹으면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이렇게 되고 얘네는 어디 맞냐면 알 거야. 뭐 생선, 두부, 그리고 뭐 살코기, 이런 살코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달걀, 콩 이런 거에 많지. 달걀, 콩. 그래서 우리 뭐 단백질 챙겨 먹으려면 저런 것들 많이 먹지. 너네는 아직 굳이 챙겨 먹지 마. 밥 고루고루 잘 먹고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치? 지방 너무 싫지. 자, 지방은 일단 얘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얘네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3대 영양소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 자, 탄수화물 4kcal/g, 단백질도 4kcal/g이었어. 지방은 1g당 9kcal를 낼 수가 있어. 에너지 많이 낼 수 있지. 그래서 지방이 좀 나쁜 건 아니야. 지방이 나쁘진 않아.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이 찌니까 싫어하는 거지. 자, 이거 어디 맞는지 알아요? 지방은 이게 좀 쓰기가 좀 그런데 땅콩에 많아. 땅콩에 많고, 그리고
버터에도 많아. 그래서 땅콩 버터가 뭐 혈당을 조절하는 데 막 좋다고 요즘 많이 먹잖아. 쌤도 많이 먹거든. 근데 지방이 많아서 안 맞는 사람은 되게 살찐다고 하더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 아무튼 땅콩 버터 그리고 참기름 뭐 이런 거. 요즘에 혈당 관련된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 근데 쌤도 그래서 되게 궁금하고 솔직히 막 유행하면은 다 그냥 나도 관심 갖게 되잖아 스스로가. 그래갖고 쌤도 관심이 가가지고 혈당 막 이제 에사비를 먹진 않았어. 근데 에사비 젤리나 에사비 그 알갱이로 된 거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막 먹고 땅콩버터도 먹고 식전에 막 계란 먹으면 좋다 해서 계란도 먹고 막 이랬어. 근데 쌤은 혈당이 밥 먹어도 엄청 안 오르더라. 공복 혈당이 한 84 정도인데 이건 조금 되게 안정적으로 낮은? 그러니까 저혈당까지는 아닌데 84 정도인데 밥 먹고 나서 그것도 심지어 그냥 밥도 아니고 짬뽕에 짜장면에 떡볶이에 아이스크림에 과자까지 먹었는데 밥 먹고 났는데 94 정도밖에 안 된 거야. 근데 공복 혈당이 94 정도인 사람들도 많거든? 원래 보통 그렇게 먹고 나면 100이 넘어가. 그리고 막 120까지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GPT한테 물어봤지. 나 이러면 저혈당이냐? 그러니까 저혈당은 아니고 그냥 혈당 조절 잘하네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혈당 그거 관련해서 굳이 돈 안 써야겠다 생각했었어요. 헛소리.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봤으니까 이제 나머지 3개 봐야겠지. 무기염류 먼저 볼게. 무기염류라고 하면 좀 약간 들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어색할 수가 있는데 무기염류가 종류부터 알려줄게. 무기염류 종류는 약간 봐봐 나트륨 그러니까 약간 원소기호 이름 그대로 돼 있는 것들.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거 다 필요한 건 알지? 우리 몸에 다 필요한 애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야. 얘네는 뼈나 이빨, 이 그리고 뭐 혈액 같은 거 이런 거를 구성하고 있어. 우리가 거의 약간 약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들, 영양제로 섭취하는 게 좀 많은 이런 것들이 있고, 얘네는 어디에 맞냐면 이거는 적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적을게. 뭐 멸치, 다시마 이런 거에 많아. 아주 그냥 건강한 것들이지. 멸치 이런 거 건강한 거 다 알잖아. 멸치, 다시마, 뭐 버섯, 우유 이런 거에 많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중에 바이타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냥 비타민이잖아. 일단 종류는 알아?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쓰진 않을게? 근데 비타민은 진짜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돼. 그래서 사실 쌤이 지금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어. 이거 할 때 너무 바빠가지고 쌤이 글씨를 한번 볼까? 글씨를 이따구로 써놔가지고 뭐라고 쓰는지 쌤도 모르겠어서 쌤도 그냥 책 좀 볼게. 그냥 몸의 기능 조절인가봐. 아무튼 적은 양으로도 몸의 기능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물은 사실 지금 쓸 말은 많은데 굳이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물이 몸의 60에서 70% 차지하고 있다는 건 알지? 60에서 70%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좀 보자. 그리고 영양소랑 노폐물 이런 것들 운반하고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기억나? 우리 배웠었는데 기억나? 비열이 높지.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우리 몸은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물이 60에서 70%나 되니까.
얘들아? 기억나요?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 이거 영양소 검출 혹시 이거 넌 초등학교 때 봤었어? 아니면 처음 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이거 열심히 외워. 영양소 검출. 그니까 우리 지금 여기 동그라미 적게. 녹말,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여기 포도당, 그리고 그 다음 지방. 얘네 있잖아. 얘네가 음식물 그 성분에 음식물이든 뭐든 어쨌든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 있는 실험 방법들이야. 자, 자, 이거 쌤이 그냥 거기 지금 표로 나와 있잖아. 그것들 한번 정리해서 한번 같이 볼게. 일단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이름은 아이오딘 반응이거든. 이거 여기 적는 모든 문구를 기억해야 돼. 아이오딘 반응이야. 자, 그 다음 일단 쭉 적어볼게. 그 다음에 포도당, 그리고 단백질, 그 다음 지방이겠지. 자, 반응 이름들. 우와. 자, 포도당 검출 반응 이름은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하고. 쌤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해. 이상하게 느껴져? 그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분명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베네딕트 반응. 그리고 약간 쌤 스스로가 말하면서 목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마음에 안 들어. 쌤의 꾀꼬리 같았던 미안해. 드랩 반응, 그리고 얘는 그냥 수단3 반응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수단3 반응 이렇게 있어. 자, 얘네들을 봐봐. 녹말을 확인하는 실험 이름은 아이오딘 반응이랬어. 얘네들, 자, 녹말을 아이오딘화, 칼륨, 기르질, 용액에다가 반응을 시키면, 그러면 얘네는 얘네는 색깔이 변화해.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화하냐면 청藍색. 혹시 여기 나오는 색깔 이름들이 좀 다 어색해가지고 뭔 색이지 싶으면 책 보면은 색깔이 나와 있을 거야. 컬러가 나와 있지. 청藍색. 그리고 포도당은 우리 베네딕트 반응이랬잖아. 얘는 베네딕트 용액이야. 좀 이름이 쉬워. 베네딕트 용액. 베네딕트 용액에다가 하고, 그런 다음에 색깔을 보기 전에 얘네를 한번 가열시켜줘야 돼. 가열시켜줘야 빨리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가열시켜주고 나면은 얘네는 황적색. 이거 다 외워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뷰렛 반응은 단백질을 좀 들어.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알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섞을 거야. 뭘 섞으냐면 1%짜리 황산구리 2 수용액. 다 들어본 애들이지. 다 이름이 아는 애들이라서 좀 외울 수 있겠지? 이거 수용액들. 각각 수용액. 얘도 수용액. 에다가 이거를 섞은 용액에다가 반응시키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단백질은 얘네가 보라색이 돼.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지방은 괜찮아. 지방은 그냥 수단3 반응이잖아. 수단3 용액에다가 반응을 시키면 얘는 이름이 선홍색, 그냥 빨간색인데 약간 예쁜 빨강? 색깔 예쁘지 않아?
형성이 됩니다. 괜찮나요? 외울 수 있겠어? 이거 영양소 검출에 나오는 이거는 진짜 많이 나와서 얘네는 꼭 외워줘야 돼. 파이팅! 외워야 돼. 파이팅!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괜찮나요? 그 다음에 잠깐만 뒤에를 조금 더 보자. 이제 소화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니 혹시 너네도 좀 이따가 이거 영상을 혹시 다시 본다면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너네가 다시 볼 수 있게 하려고 캡처 타임을 준 거야. 되게 칠판 한 번에 보고 싶다고 쌤한테 한번 비켜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비켜달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래갖고 잠깐 비켰었어. 이제 소화를 해. 이제 소화 여기 내용이 짱 많은데. 아이고. 자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양소 내용도 소화라고 하는 중단원에 들어와 있긴 했는데 근데 그냥 쌤은 나눠가지고 이제 그냥 첫 번째 소화라고 부를게. 얘네도 소화 단원이긴 한데 그냥 나눌게. 자 소화가 뭐야? 매일매일 우리가 시키고 있지. 우리가 음식을 먹어. 소화시키지. 왜 하냐면 자 일단 음식물을 소화라고 하는 건 음식물을 에서 영양소를 우리가 얻어낼 거야. 근데 걔네들을 크잖아. 크기가 세포는 진짜 조그만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포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작게 만들어주는 거가 소화야. 그래서 영양소를 지금 큰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로 분해를 시켜주는 거. 그게 소화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거 소화 왜 하나요? 방금 말한 대로 왜 해요? 이 말한 영양소 있지? 영양소를 세포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주는 거야. 얘네가 세포로 흡수가 가능할 정도로 흡수 가능할 정도로 작게 만들어줘야 돼. 괜찮지? 이때 필요한 애들이 소와 효소라고 하는 게 있어. 약간 효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인스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인스타 안 해? 인스타 같은 데서 막 뭐 파는 사람들이 꼭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효소는요 막 이러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 본 적 있어? 이제 쌤이 말해서 너네 핸드폰이 들어가고 이제 알고리즘에 뜬다. 소화 효소. 그러니까 효소라는 게 소화를 도와주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 원래 효소라는 게 물질 반응을 도와주는 건데 생명체 내에서 물질 반응을 도와주는 걸 효소라고 하는데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일단 분해하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영양소들을 분해하는 물질, 뭐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이 소화 요소가 여러 종류가 있어. 좀 이따가 하나씩 다 볼 건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소화 요소들 있잖아. 하나하나의 소화 요소들은 하나가 여러 개를 작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소화를 시킬 때 영양소 얘기했잖아. 영양소를 작게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게 소화 효소랬지. 우리 아까 녹말, 뭐 엿당, 단백질 이런 거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소화 요소가 다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 애는 녹말만 분해할 수 있어. 다른 거 단백질이나 지방은 분해 못해.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소화 요소는 하나의 물질만 분해할 수 있어. 특정 영양소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얘네들은 참고로 그냥 온도는
얘네들이 촉매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작용할 수 있는 온도가 좀 달라. 얘네는 온도가 우리 몸속에 있으니까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이 돼.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일단 괜찮고 이제 드디어 소화계가 나오는데 저 위에 적어두면 되는데 일단 여기다 적을게. 소화계라고 하는 건 자,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소화관이랑 그리고 간, 쓸개, 이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 소화관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간대. 그러면 이 경로를 한번 보면은 소화관의 경로는 그러니까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야. 음식물이 어디로 지나가냐면 일단 어디로 들어와? 입 먼저 들어오고 자 입에서 그 다음 식도 타고서는 어디로 가? 배 말고 위. 식도에서 이제 위로 가고 위로 간 다음에 그 다음 소장. 그 다음 대장으로 이동을 해. 얘네들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소화가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간, 쓸개, 이자에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진 않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런 거고 우리 소화 과정까지만 보고 쉬는 시간 좀 줄게. 여기가 소화 과정이 양이 좀 많아서 쌤이 이게 양이 많은데 놓치는 내용이 있을까 봐 오늘은 좀 이거 좀 많이 볼게. 자 소화 과정. 글씨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소화 과정. 일단 첫 번째로 입으로 먼저 들어온댔지. 자, 입에서는 씹지. 우리가 씹잖아. 우리가 씹음으로써 이로 부셔, 그치? 자, 입에서 일단 우리가 씹는 운동을 해. 씹는 운동을 함으로써 이로 부수지. 이로 부수고 그리고 입에서 뭐 나와? 침이랑 음식물을 섞어. 침이랑 섞어. 침과 섞어. 그치? 자, 입에서는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선 녹말을 분해해. 아까 녹말 봤던 거 기억나지? 녹말을 분해하는데 누가 분해하냐면 여기 침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침에 섞여있는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 많이 들어봤지?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아밀레이스가 바로 소화효소야. 얘가 소화효소야. 알겠지? 얘랑 섞어서 그냥 핑크색으로 가서 적을게. 보라색으로 적을게. 녹말을 몇 단으로 분해를 시켜. 오케이? 녹말을 몇 단으로 분해를 시켜. 그러면은 일단 이로 부수면은 크기가 작아지겠지. 이거 좀 중요한데 자, 이로 부수면 크기가 작아져. 크기가 작아진다는 건 전체 크기는 똑같은데 하나하나의 크기가 조그매지잖아. 그 말은 전체 표면적을 더하면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러니까 두부가 한 모가 있는데 그걸 쌤이 100개로 잘랐어. 그러면은 공기랑 맞닿는 면적이 엄청 늘어나지. 100개가 아니라 2개로만 생각해도 두부 하나가 있는데 그거 공기랑 맞닿으면 마르잖아, 두부가. 근데 두부를 쌤이 반에서 이렇게 떼어놨어. 그러면 전체 부피는 동일하지. 근데 공기랑 맞닿는 면적은 이만큼이 늘어나는 거지. 이해돼? 이해되지? 그런 것처럼 크기가 작아지면 하나하나의 크기가 작아지면 표면적이 넓어져. 표면적이 넓어지면은 좋아. 왜 좋으냐면 표면적이 넓어지면
얘네가 소화액이랑 받는 면적이 넓어진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소화액과 받는 면적이 늘어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좋은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입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위로, 식도에서는 뭐 별일 안 일어나고, 자, 우리 소화 과정을 볼 거니까 이제 위로 가. 위에서는 누가 분해되냐면 여기서는 단백질이 분해돼. 단백질이 분해가 돼요. 자,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데 위에서는, 자, 우리 입에서는 침이 나왔어. 위에서는 뭐 나오는지 알아? 위액이 나와. 위액 속에 들어있는 펩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위액 속에 들어있는 펩신이라고 하는 애가 단백질을 조금 약간 부셔놔. 그러니까 끝까지 얘는 이름은 딱히 없고 그냥 중간 선물로 살짝 부셔놔. 단백질을 부셔놓습니다. 이때 펩신은 위액의 도움을 받아. 왜냐면 펩신이 그냥 위액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위액이 되게 강한 산성인 건 알지? 그래서 혹시 그 공복에 토하면 그 되게 쓰리거든? 나중에 많이 아프면은 이렇게 막 토할 때 공복 상태에서 토하면, 그러니까 제가 토 얘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토하면은 음식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계속 하다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공복 상태에서 하면 위액이 나와. 그럼 진짜 아프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위액이 나오면은 아픈 이유가 걔가 되게 강한 산성이라서 그렇거든. 자, 위액은 위액은 되게 강한 산성인데 무슨 색으로 적지? 자, 위액은 되게 강한 산성인데 얘는 강한 산성은 펩신이 작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돼. 그래서 펩신의 작용을 도와주는 거고, 펩신 작용을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얘네가 되게 강한 산성이니까 살균 작용을 해. 그러니까 음식물이랑 같이 들어온 세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세균들 다 죽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위액에 있는 염산들, 강한 산성. 괜찮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 지나고 나면 소장 간댔지. 소장에서 좀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 자, 입에서는 녹말이 분해됐고 위에서는 단백질이 분해됐는데 소장에서는 녹말, 단백질, 지방이 다 분해돼. 근데 녹말,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다 분해된댔잖아. 근데 이게 끝나는 곳이 소장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최종 산물로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끝나. 그럼 대장에서 뭐 해요? 그냥 별일 안 해요. 대변 만들어요. 밖에 안 해. 그러면 자, 한번 볼게. 여기서 최종 산물로 분해를 하는데 소장에는 일단 쓸개즙이라고 하는 약간 침, 위액 이런 것처럼 쓸개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이자액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장에 들어있는 그냥 소화효소들이 있어. 소화효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쓸개즙에는 특별한 소화효소는 없어. 특별한 소화효소는 없고 여기서는 그냥 지방이, 자, 녹말, 단백질은 여기 위에서 다 됐는데, 그러니까 탄수화물 있잖아? 탄수화물, 단백질은 다 분해가 한 번씩 됐는데 지방은 여기서 처음 돼. 지방의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 쓸개즙이야. 쓸개즙 덕분에. 여기엔 딱히 소화효소는 없고요. 그리고 지방이 일단 작은 알갱이로 분해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자액에는 3개가 있어. 3개라는 거가 뭐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한 번씩 될 거거든? 자, 일단
이자에게 들어있는 소와 효소가 똑같아.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게 이자에게도 한 번 더 있어. 자, 아밀레이스 있고 그 다음에 트립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밀레이스는 아까 전에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 준댔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시켜서 엿당을 만들어. 트립신은 이제 단백질을 분해할 거야. 근데 여기서도 특별한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분해해서 아직 중간 산물입니다. 라이페이스는 아까 전에 하던 대로 지방, 이제 지방을 분해할 건데, 지방이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는 건 쌤이 초록색으로 좀 적을게. 자, 지방이 이제 끝날 거야. 지방이 최종 산물이면 뭐가 되냐면 지방산이랑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애가 돼. 자, 지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머리 하나가 있고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3개가 달려있는 모양으로 생겼거든? 이때 거기 그림에도 나오나? 그림에 거기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안 나오나? 잠깐만. 아까 쌤이 본 것 같은데. 나올걸? 모노글리세리드는 이 머리, 그러니까 머리랑 다리 3개로 분리가 될 거야, 최종적으로. 그때 모노글리세리드가 머리고 지방산은 이렇게 다리 3개거든? 그거 그림 어디 나올 텐데? 아무튼 나오면 좀 이따 한 번 더 보여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 있는 소와 효소에서는 얘네는 딱히 이름은 없어. 탄수화물, 소와 효소가 있고 단백질, 소와 효소가 있어. 그러면 얘네랑 만나서 최종 산물로 얘네도 분해가 될 거잖아. 아까 전에 녹말이 엿당까지 됐지. 그러면 엿당이 이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랑 만나면 엿당이 이제 포도당이 제일 기본 성분이거든. 그리고 단백질, 소와 효소랑 만나면 아까 전에 있던 그 단백질들 있잖아. 단백질 그 여기 중간 물질이라고 그랬지. 그거 그냥 단백질 중간 산물이긴 한데 아무튼 그냥 단백질이라고 적어볼게. 단백질 중간 산물. 얘네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최종 형태가 돼. 너무 글씨가 많지? 자,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최종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좀만 표시해주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의 최종 형태,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됩니다. 좀 많지 내용이. 이거 좀만 기억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딱 하나 더 뭐 끝내줄게. 이자랑 그 여기 지금 나온 얘네들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이자액이 있잖아. 이 이자액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자, 이자에서는 이자액을 만들어. 자, 이자액을 만들고 이자액을 분비시켜. 그게 이자의 역할이야. 이자액은 그렇게 되는데, 자, 그 쓸개 있잖아. 쓸개에서는 쓸개즙을 쓸개니까 쓸개즙이겠지. 근데 여기서는 만들지 않고 저장하고 분비시키기만 해. 그러면 쓸개즙은 어디서 생성이 되냐?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이 돼. 오케이? 간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그러면 얘네는 쓸개즙이랑 관련돼 있는 거고, 그 다음 쓸개는 쓸개즙을 저장하고 분비하는 곳. 그러면 이 분비하잖아. 이자에서 이자액을 분비하고 쓸개에서 쓸개즙을 분비해. 어디로 분비하냐면 얘네들은 그 소장, 시작 부분을 우리가 12지장이라고 부르거든. 12지장으로 분비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되는 거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좀 이따가 그림으로 한 번에 정리한 다음에 영양소 흡수하는 과정들, 그 소장
시험에 대해서 좀만 보고 그 다음에 배설 볼게.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다 못하면 다음 시간이랑 그 너네 시험 기간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 하나 더 있거든? 되게 이상하긴 한데 이게 개강 일정이랑 중 2-2 원큐 횟수 과정이 이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어쨌든 이거 일단 못하면은 다음 시간이랑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일단 글씨가 엉망진창이긴 해서 좀 부끄럽긴 한데 지우진 않을게.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쌤 너네 거 점수 하나씩 올려줄게. 지금 7분이니까 몰라 한 18분, 19분쯤까지 쉬자. 그냥 핸드폰 두고 갈게.
바로 시작해봅시다. 그래도 약간 색깔이 아늑아늑하니까 조금 글씨를 덜 못 써 보인다. 약간 멀리서 봤을 때. 근데 그 앞에 이런 글씨들이 가까이서 보면 가까이서 볼수록 진짜 더 별로다. 그래서 자, 가볼게요. 엄마 같아서 오늘도 그 옆에 페이지들 다 풀어보게 시키고 싶긴 한데 조금 우리가 수업 비지해가지고 빨리빨리 가볼게. 와, 쌤이 이걸 아까 다 들고 있었던 거야? 대단하다. 매번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쌤이 아니게 되거든. 자, 한번 볼게. 그 다음에 쟤 이거 정리해서 한 번에 볼 거랬잖아. 미치겠다. 맨날 이렇게 떨어뜨려서 어떡하지? 자, 이거 하나씩 볼 거랬잖아. 일단 정리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지금 무슨 색을 좀 썼지? 우리가 지금 녹말, 단백질, 그리고 지방 얘네를 볼 거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한 번에 볼 건데 일단 자, 녹말을 먼저 보면은 녹말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있다고. 자, 얘네들이 지나가는 길에 가장 첫 번째에는 입에서 나오는 침이 있다고 했지. 입에서 나오는 침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액. 위액인데 위에서 나오는 위액. 쌤이 실수했다. 너무 높아. 위에서 나오는 위액. 그리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나오는 애들이 좀 많은데 소장에서 일단 쓸개즙 그리고 이자액. 소장에서 쓸개즙이랑 이자액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알겠지. 그리고 소장에서 나오는 소장의 소화효소 얘네들이 있는데 너무 높아서 자, 얘네들은 다 지금 소장에서 나오지. 너무 발 아파. 너네 키가 몇이야? 쌤이 키가 작진 않은데 키가 164.7이거든? 그래서 약간 165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팔도 안 짧거든? 쌤 팔 좀 길지 않아? 팔도 긴데 아무튼 자 그러고 자 그러면은 각각 뭔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게. 일단 여기 침,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뭐라고요?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시킨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자액에서도 똑같이 아밀레이스가 나와요. 자, 아밀레이스랑 만나고 나면은 이제 녹말이 엿당이라고 하는 상태로 분해가 돼. 그치? 그리고 소화효소, 소장에 있는 소화효소에서는 그냥 간단히 적게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나와요.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면은 얘네들은 녹말은 좀 추리험하긴 한데 녹말은 포도당이 된다고요. 괜찮죠? 녹말은 포도당이 돼요. 그 다음 단백질은 위액에 들어있는 펩신 그리고 트립신은 이자액에 들어있다 했지. 이자액에 들어있는 트립신을 거쳐서 얘네들이 중간산물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중간산물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백질 소화효소와 만나 가지고 단백질의 최종 분해 형태는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미노산 잘 기억해놔. 통합과학 고1 때 또 나오거든. 아미노산이 보여서 단백질이 된다. 그때 저 아미노산 옛날에 봤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 알겠지? 고등학교 가서. 자, 그 다음에 지방은 이제 쓸개즙에 들어있는 쓸개즙에서 딱히 소화효소는 없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소화효소는 아니긴 한데 일단 쓸개즙에서
일단 분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자액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최종 산물이 돼. 최종 산물은 지방산이랑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해요. 괜찮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물론 이 중간에도 중간 산물이 있어. 이게 아까 전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이렇게 생겼고 지방산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그 중간 산물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잖아. 근데 지방이 얘네들이 붙어있는 상태로 좀 생겼어. 아무튼 그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영양소 흡수되는 과정까지만 보면 일단 소화가 끝나거든? 자리가 좀 부족하긴 한데. 자, 영양소 흡수되는 과정 한번 볼게. 일단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게 다 소장이잖아.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거든? 그러면 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일단 소장 약간 이렇게 관처럼 생겼을 거잖아. 근데 이 관 쪽을 보면은 소장 안쪽 벽은 이렇게 울퉁불퉁 주름져 있어. 그래서 여기는 주름이 많아. 일단 자, 여기 내용이 다 주름이어서 주름이 많아. 근데 자, 봐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다 주름져 있어. 그치? 이렇게 다 주름져 있는데 이 주름을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주름이 이렇게 생겨 있을 거잖아? 근데 여기에 심지어 털까지 나 있어. 털까지 나 있어. 이 주름에 융털이라고 하는 게 있어. 융털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게 사실 진짜 털은 아니고 융털이라고 하는 돌기야, 돌기. 돌기가 존재를 해.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 아까 전에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 얘네들은 안쪽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 아, 그치. 맹맹한 거보다 울퉁불퉁하면 당연히 표면적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그냥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돌기가 나 있으면 엄청 표면적이 늘어났겠지. 그러면 표면적이 늘어나면 왜 좋냐면 아까랑 비슷한 이유인데, 표면적이 늘어나면 영양소랑 닿는 면적이 늘어나. 영양소랑 닿는 면적이 늘어나. 영양소랑 닿는 면적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을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겠지. 그치, 표면적이 늘어나니까. 자, 그러면 이 융털이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돌기가 나 있댔잖아. 얘네들도 하나씩 보면 융털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얘네도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 이게 지금 융털이거든? 자, 여기에 보면은 융털의 가운데에 이렇게 삑 나와 있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얘네를 감싸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 자, 감싸고 있는 애들이 모세혈관이야.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좀 단단하게 있는 애들이 암주권 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래서 얘네가 뭔데, 그치? 소장에는 우리 여기에 모세혈관이랑 암주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왜 필요하냐면, 일단 영양소들 중에서는 영양소에 수용성인 애들이 있어. 수용성 영양소라는 건 뭔 뜻이야? 물에 잘 녹는 애들이지. 맞아? 수용성이라는 건. 그리고 수용성의 반대는 지용성이야. 지용성 영양소는 뭔 소리야? 권지용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 자, 지용성은 물을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에 잘 안 녹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 예시들 하나씩 보면은 어디 갔지, 흰색이? 얘네들은 수용성 영양소는 예를 들면은 포도당, 아미노산,
애들이 수용성 영양소고 지용성 영양소는 그냥 지방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방을 구성하는 지방산이란 아까 전에 계속 나오는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애들이 지용성 영양소들이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자 수용성 영양소인 애들은 얘네는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을 해.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하는데 지용성 영양소는 간 안 거쳐도 돼. 그리고 심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왜 심장으로 이동하냐면 우리 그 심장에서 온몸으로 보내줄 수 있잖아. 그 혈액으로. 그래서 혈액으로 온몸으로 보내가지고 얘네들 다 세포들한테 영양소 주려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심장으로 보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지금 모세혈관이랑 암축관을 왜 봤냐 하면은 수용성 영양소 애들은 얘네는 소장의 융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 얘네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 그럼 지용성은 어디로 흡수되겠어? 암축관. 암축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장 융털에 있는 암축관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장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대장은 왜 우리 안 봐요? 왜냐면 대장은 대장이니까 미안해. 대장에는 소화액이 없어요. 대장은 소화액이 없어서 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소화가 거의 안 일어나고 여기서는 물 같은 것만 흡수해. 흡수만 조금 하고 남은 물질들을 이제 대변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장입니다. 까지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어. 외워야지. 화이팅! 자, 화이팅 하시고 이렇게 됐고 다음에 그 배설 한번 찾아볼래? 네 번째 건데 쌤이 지금 지우는 동안 배설 한번 찾아. 이거 제목도 지울게요. 다들 찾았나요? 숨 좀 돌리고 있어 너네는. 자, 다음에 이제 배설 볼 건데 자. 2번이랑 3번은 다음 시간에 볼게. 배설 볼 건데 우리 일단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아까 전에 지금 선생님 배설 볼 거랬어. 근데 아까 전에 저기서 배설하면 뭔가 약간 아까 대장에서 대변 만든다고 했잖아. 그거 약간 배설 느낌이지. 느낌이 그렇거든. 근데 그거는 대변으로 배출하는 거야. 배설이랑 배출이 달라.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좀 더럽긴 한데 배설이랑 배출이 그냥 똥 오줌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배출은 소화되지 않은 물질들을 대변으로 배출하는 거고요. 배설은 콩팥에서 이제 좀 이따가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얘는 혈액 속에 남아있는 노폐물들을 오줌으로 소변이라고 안 하고 계속 오줌이라고 나와서 오줌으로 배설합니다 라는 거야. 자, 볼 때
배설. 뭐라고? 배설은 어디서 하냐면 배설은 일단 콩팥에서 오줌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게 일단 배설이거든. 오줌을 생성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배설이랬지. 오줌을 생성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노폐물을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 노폐물의 예시는 약간 요소 같은 게 있어. 왜 요소만 있냐면 일단 우리 노폐물이 생성이 되는 이유는 우리 세포들이 다 숨을 쉰댔지. 자, 세포들도 다 숨을 쉬어. 그러면은 세포들이 숨을 쉬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면서 영양소를 분해를 하잖아. 세포들이 아까 전에 영양소를 계속 분해한댔어. 당연히 뭔가 분해하고 나면은 찌꺼기가 생기겠지.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노폐물이야. 노폐물이 생성됐어. 맞지? 이때 노폐물의 종류들이 다르거든? 자, 일단 첫 번째로 노폐물의 종류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산화탄소가 있어. 이산화탄소도 우리 몸 기준에서 노폐물이 맞아. 그치?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내보내 우리? 알걸 너네? 숨으로. 해가지고 얘네는 폐에서 하는 거를 우리 아직 그 두 번째 걸 안 했는데 날숨이라고 하거든? 들어 마시는 거 들숨, 내쉬는 거 날숨이라고 해. 폐에서 날숨을 통해 내보내. 자, 그리고 또 다른 노폐물이 뭐가 있냐면 의외로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물도 노폐물이야.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하긴 한데 필요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노폐물이 되겠지. 이때 물은 뭘로 배출해? 생각해봐. 우리 몸에서 물이 나가는 길 뭐 있어? 물 말고. 가자. 오줌 말한 거지. 오줌도 있어. 그리고 또 너네 코로나 때 마스크 꼈잖아. 그때 보면 마스크 좀 추운 겨울에 오래 끼고 있으면 속 안에 물기 찼지. 그거 너네가 뭐 물 뱉은 거야? 침 뱉은 거야? 아니지. 숨만 쉬었는데 물이 생겼어. 우리는 잘 크게 못 느끼지만 물도 폐에서 날숨으로 이산화탄소랑 같이 나가기도 해.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아까 전에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면서 같이 나가기도 해요. 이렇게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이산화탄소랑 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랑 물은 얘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될 때 다 나와. 얘네가 분해되면서 다 나와.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NH3인 건 알지? 몰라도 괜찮아. NH3라고 하는 화학식인데 여기에는 질소가 들어있어. N이 질소잖아. 질소가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질소는 단백질에만 들어있거든. 그래서 얘는 단백질이 분해될 때만 생성이 돼. 그리고 암모니아는 되게 독성이 강해. 좀 느낌 뭐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얘네는 또 쌤이 또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 얘네는 아무튼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고 얘네는 암모니아는 독성이 되게 강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약한 애로 바뀌어야 돼.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뀌어. 요소로 바뀌어. 얘는 독성이 약합니다.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뀌어서 배설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도 마찬가지로 콩팥에서 물이랑 같이 오줌으로 나갑니다. 까지. 괜찮죠? 그러면 아까 전에 소화계가 뭔지도 봤으니까 이번에도 배설계가 뭔지 한번 보자. 배설계. 배설계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일단 대표적으로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콩팥, 그 다음 오줌관. 이거 쌤이 그림은 못 그리겠어. 쌤이 그림을 진짜 못 그려서. 그 다음 방광, 그 다음 요도. 근데 약간 이름들이 다 좀 익숙하지? 일단 콩팥은 아까 전에 쌤이 말한 대로 여기에 이렇게 있거든? 허리 뒤쪽에 주먹만한 크기야, 딱.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있어. 콩팥에 병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 떼어내도 괜찮고, 아까 말한 대로 가족끼리 이렇게 기증도 되고, 물론 맞아야지 기증이 되는데, 어쨌든 슬기로운 의사생활 봤어? 거기에서 이익준이 담당하고 있던 환자 중에 한 명이 할아버지 중에 술 엄청 많이 마셔가지고, 근데 콩팥 그래서 이미 떼어내고 첫째 딸한테 기증 받았는데 또 술 잔뜩 마셔가지고 콩팥 또 망가져가지고 둘째 딸한테도 받아야 되는데, 이익준이 또 너 그렇게 술 마실 거면 내가 안 해준다 수술 막 이래가지고 그랬던 게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콩팥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콩팥에서는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 자,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 아까 전에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오줌을 생성한다 했어. 그래서 걸러서 오줌을 생성합니다. 미안해, 글씨가 너무 엉망진창인데. 오줌을 생성하는 게 콩팥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방광은 알지? 약간 방광, 약간 배 아래쪽에 있는? 그래서 너네 막 화장실 가고 싶어 이럴 때 친구가 내가 배 쳐줄까? 이러면 화내지? 그런 말 안 하나? 그러면 약간 방광이 어디인지 너네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방광은 아까 전에 콩팥에서 오줌을 만든댔지? 콩팥에서 만든 오줌을 보관하는 곳. 오줌을 보관하는 곳이 여기 방광입니다. 그 정도는 약간 느낌 오지? 모아두는 곳이고, 요도는 방광에서 오줌을 보관한댔잖아. 그 보관하고 있던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길이 요도지. 그래서 방광에서 모여있던 오줌을 이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라는 게 요도. 그러면 여기서 콩팥이랑 방광을 연결해주는 게 오줌관이다. 콩팥이랑 방광을 연결해주는 애예요. 괜찮죠? 괜찮죠?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콩팥에 대해서 볼게. 자, 제목을 좀 예쁜 색깔로 적어볼까? 주황색으로 적어볼까? 모양도 콩팥 모양으로 생겼어. 그냥 콩 모양? 팥 모양으로 생겼어, 콩팥은. 그래서 이름이 콩팥인데, 어쨌든 얘네는, 콩팥은 일단 구성하고 있는 게 콩팥 겉질이랑 콩팥 속질, 그리고 콩팥 깔때기, 이렇게 3개로 대표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 크게는 이때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은 얘네는 네프론이라고 하는 애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 한 10만 개? 100만 개? 엄청 많이로 구성이 돼 있어. 얘네는 네프론이 바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오줌을 만드는 곳이 바로
네프론이라는 거야. 네프론은 사구체라고 하는 거랑 사구체랑 그리고 공원주머니 그리고 세뇨관 이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 자, 사구체라고 하는 거는 사자가 자 한자로 실사 그리고 구는 약간 공을 우리 공 모양을 구 모양이라고 하잖아. 구 체는 약간 몸체자. 그러니까 실들이 공처럼 이렇게 이렇게 묶여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 실이 뭐냐면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어. 그게 사구체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쌤이 콩팥 깔때기를 좀 밑으로 내리고 자 사구체가 모세혈관이니까 일단 딴 데랑 연결도 되고 이렇게 막 공모양처럼 이렇게 막 엉켜 있어. 공모양처럼 엉켜 있고 어딘가 또 나가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이 보먼주머니야.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 그냥 사구체 주변에 있는 주머니라고 적어놓을게.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대충 괜찮아? 이게 바로 보먼주머니야. 얘가 보먼주머니.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이름은 사구체. 자,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랑 연결된 얇은 길. 새가 얇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모세혈관이 얇은 혈관이잖아. 뇨자는 오줌할 때 뇨자. 오줌뇨? 아무튼 그리고 관. 그래서 보먼주머니랑 연결된 얇은 관이 있어. 이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얇은 관이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얘네는 또 여기서 나왔던 모세혈관이 얘네를 막 이렇게 감싸고 있어. 그래서 얘네가 바로 세뇨관. 세뇨관은 모세혈관이 보먼주머니랑 연결이 돼 있어. 보먼주머니랑 연결이 돼 있고 모세혈관이 얘네를 감싸고 있어. 연결이 돼 있는 가늘고 긴 관이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치 괜찮아요? 괜찮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콩팥 잠깐만 이거는 다시 쓸게. 콩팥 깔때기가 있다고 했어. 콩팥 깔때기는 콩팥 가장 안쪽에 거기 아마 그림이 있을 거거든? 콩팥 가장 안쪽에 빈 공간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네프론이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했지. 이때 네프론에서 만든 오줌들을 모아두는 게 콩팥 깔때기의 역할이야. 네프론에서 만든 오줌을 모아두는 게 콩팥 깔때기입니다. 괜찮나요? 응.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 개들 봤잖아. 얘네들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 이거 볼 수 있을까? 내용 좀 긴데 어떡하지? 이거 한번 해볼게 그냥. 해보자. 화이팅! 쌤한테 한 말이야. 자,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 한번 볼게.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은 일단 첫 번째로 여과라고 하는 게 있어. 여과된다. 뭔가 걸러진다는 거지. 말 그대로 거르는 거야. 일단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모양 자체가 약간 거르는 모양 아니야? 아니야? 거르고 있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뭔가 이렇게 통과시킬 거야. 자, 한번 적어볼게. 얘네는 여과는 방향은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때는 그러면 봐봐. 이렇게 걸릴 때 우리 체에도 걸릴 때 크기가 조금만 우리 이거 지나치네. 크기가 조그만한 애들은 걸러지고 그리고 크기가 큰 애들은 위에 남아있지. 그런 것처럼 크기가 작은 애들이 아래로 이동하겠지.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이때 이동을 하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은 쭉 볼게. 얘네는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은 크기가 조그매가지고 아래로 걸러져. 무기염료도 하나만 적어볼게. 얘네에다가 무기염료는 아래로 여과가 돼. 근데 크기가 큰 혈구나 단백질 같은 애들은 여과가 되지 못해. 크기 큰 애들은 안 되고 그 크기 작은 애들은 이동이 됩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재흡수라고 하는 일인데, 재흡수 말 그대로 다시 흡수시키는 거야. 왜 다시 흡수시키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데 실수로 여과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 방향은 세류관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다시, 그러니까 세류관은 타고 가면은 나중에 이제 오줌이 돼서 바깥으로 나갈 거거든.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 몸으로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시키는 거야. 누구를?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재흡수할 거야. 다시 흡수할 거야. 이때 두 종류가 있거든. 자, 첫 번째로 재흡수가 되는 애들이 두 종류가 있어.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그리고 물이랑 무기염료. 보면은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100% 전부 다 재흡수가 일어나. 근데 물이랑 무기염료는 전부 재흡수하진 않고 일부만 재흡수. 오케이? 그러니까 다 필요하진 않아. 조금만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일부라고 안 하고 그냥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부분이라고 할게. 대부분 재흡수하는데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분비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 분비는 뭐냐면 얘랑 반대야. 자, 세류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 재흡수한 됐어.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류관으로 우리 몸에 필요 없는데 우리 몸에 남아있던 애들을 보내는 거야. 그게 분비야. 여기서는 뭐 그냥 배출 안 됐던 노폐물들이 분비가 됩니다. 라는 거야. 이거 그림으로 정리해서 한 번만 볼게. 자, 우리 콩팥 동맥 정맥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냥 알고만 있어. 자, 콩팥 동맥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들어왔어. 그런 다음에 이제 사구체가 막 여기 이렇게 있겠지. 사구체가 막 있고 이제 또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나갈 거야. 나가는데 그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그림을 너무 좁은데 잠깐만. 자, 얘 지금 사구체잖아. 사구체는 모세혈관이랑 연결이 돼 있지. 여기가 지금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해. 자, 그리고 여기는 콩팥 쪽으로 들어가는 콩팥 동맥이야.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만주머니가 있잖아. 보만주머니 이렇게 얘 감싸고 있겠지.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리고 얘네랑 연결된 세류관이 있잖아. 그치? 세류관은 이제 모세혈관이
그리고 오줌으로 나갈 때의 상태. 얘네들 한번 비교할 건데 1번은 이름이 혈액이야. 혈액 속에는 일단 뭐야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쌤이 뭐라고 썼나 모르겠어서 혈액 속에는 들어있는 애들이 좀 많은데 혈구, 단백질 얘네 당연히 있겠지? 그리고 아까 저기 적었던 물, 무기염료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포도당 뭐 이런 애들 등등등이 있겠지. 그리고 요소도 있다. 요소도 미안해. 여기 요소도. 자 이렇게 전부 있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혈액에서 그 다음에 오면은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일단 여과라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그치? 혈액이 여과가 되면은 걔 이름은 여과액이야. 여과액 속에는 여과가 된 애들이 오겠지. 누가 여과된다고? 크기가 조그만한 얘네들. 물, 요소, 무기염료, 아미노산, 포도당들이 여과가 돼서 여과액에 왔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어떻게 돼? 재흡수가 일어나. 자, 재흡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흡수도 일어나고 그 다음 분비도 일어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오줌이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얘네가 지금 여과액으로 왔잖아. 이 중에서 아미노산이랑 포도당은 전부 재흡수된댔지. 그리고 물이랑 무기염료는 대부분 재흡수된댔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오줌에 남는 거는 물 남긴 남았어. 그리고 무기염료도 남긴 남았어. 그 다음에 요소도 남았어. 이런 애들이 남아있겠지. 이렇게 되면서 얘네 전부 재흡수되고 이렇게 남을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표 하나가 그게 문제에 많이 나와가지고 쓰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같이 봐봐. 그게 그 퍼센트로 나와 있잖아. 혈액 속에는 단백질이 7% 있었는데 여과액으로 가니까 0%가 됐어. 그러면은 그 중간에 아마 어디에 있을 거거든? 표 하나 있을 건데 단백질, 포도당, 요소, 혈액, 여과액, 오줌 있는 그거 있는데 혈액에선 7%나 있었는데 여과액에서 없었다는 거는 단백질은 크기가 커가지고 여과가 안 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포도당은 혈액 여과액에선 0.1%였는데 오줌에선 0%야. 여과가 됐었어. 그래서 여과액으로 왔는데 근데 0%라는 건 전부 재흡수가 됐으니까 오줌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소는 혈액에서 0.03, 여과액에서 0.03%였는데 오줌에서 갑자기 2.0%가 됐네? 얘는 요소의 양이 많아진 거야? 아니라 요소의 양이 많아진 게 아니라 농도가 갑자기 높아진 게 물이 없어져서. 물이 대부분이 재흡수가 됐으니까 농도가 높아진 거야. 여기서 참고로 그 포도당이 오줌에 없잖아. 전부 재흡수가 돼가지고. 근데 이 재흡수 과정이 제대로 못 일어나서 오줌에 포도당이 나가게 되는 질병이 바로 당뇨 중에 하나. 당뇨가 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당뇨.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그래서 단 거 많이 먹는다고 당뇨 걸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섯이다. 힘들어. 얘들아 숙제 이거 맨 밑에 거 2는 쌤이 일부러 안 나갔거든? 2 맞나? 2는 안 나갔는데 이거 힘들어. 소화 부분은 쌤이 페이지는 못 알려주겠거든 지금? 소화 부분은 페이지 알려줄게. 잠깐만 미안해. 일단 220부터 222랑 그리고 앞에 소화 부분은 여기가 소화 부분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187부터 191 오늘 숙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찍었어? 찍어보고 고생했어.
우리 열심히 해요 얘들아. 엄청 어려우니까 파이팅. 안녕. 잘가. 조심히 가. 안녕. 고생했어. 끝났죠? 네. 주다가 감사합니다.